자, 거시기 30조. 30조 갈게요. 냉. 설마 타이야? 아유 지겨. 엄마, 이 자신감은 또 뭐지? 너무 많이 해. 그지요? 이미 우리가 좀 다 정리가 돼서 그래. 30, 얘는 어디지? 286 갈래복합 12군요. 얘는 갈래복합 12강이고요. 286쪽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한번 다 정리를 한번 쑥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이제 다시 반복하다 보니까 그러네. 야, 너 이건 들고 왔어? 최지현 양? 이거는 없는데. 이건 왜 없어? 이거는 오늘 나눠주셨잖아. 아니야, 쟤네들 목요일부터 나눠줬어. 근데 이거밖에 안 먹었는데? 그럼 주면 되지 뭐. 울지 마, 이씨. 저거 지금 안 가져간 새끼 저거 누구야? 아까? 자, 이번에는 뭐가 포인트냐면 고양이 포인트입니다. 자, 286을 만들어 놓은 것은 고향에다 포인트를 둬서 만들었어요. 자, 이 고향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살아가는 곳이죠. 인간의 어떤 실존적 공간이겠죠.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고향이라는 것은요, 나 어느 나라 어디 고향 사람이야 이런 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고향이라는 곳은 편안한 안식처입니다. 나름대로 뭐 고통보다는 편안한 안식처야. 그렇다 보니까 이런 편안한 안식처이다 보니까 이것과 꼭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 다른 장소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평가하는 기준이야. 난 고향에 이렇게 살았었는데 여기가 좋다 싫다 이게 이제 기준이 여기 고향인 거야. 그런데 우리 이 작품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고향이 어떤 이유에서 다 상실합니다. 실향을 합니다. 실향. 그때는 긍정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써? 고통과 아픔이 있겠죠? 그죠? 고통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써? 그곳을 그리워하죠. 그리움을 갖는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 작품 2개가 실렸었는데 탈향이 하나 실렸고 눈길이 하나 실렸죠. 탈향은 누군가가 아니라 스스로 고향을 버린 거였다면 눈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제 가난 때문에 이제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작품이 좀 실렸어요. 자, 그러면 어디 이호철의 탈향이네. 탈향과 그 다음에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실향의 의미는 구분을 좀 해야 하네. 탈향이라고 한다는 건 뭐죠? 요것은 스스로 고향을 버리죠. 고향을 버리는 겁니다. 요게 탈향이었고요. 실향은 뭐야?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버려지는 거죠. 외부 요인으로 버려지는 거죠. 버려지는 게 바로 실향이었다. 그래서 이호철의 이 탈향이라는 작품은 실향의 개념과 탈향의 개념이 다 같이 나와요. 그럼 어디? 전체 내용을 한번 해보자. 전체 내용. 자, 1,4,5태를 하죠. 1,4,5태. 남한으로 쭉 북한군이 쭉 내려왔다가 다시 쭉 남한군이 밀고 올라가죠. 그러다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이제 1,4,5태에서 다시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5태 때 중공군이 들어온다니까 어떻게 해서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남쪽으로. 그러면 중공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뭐가 발생해? 실향이 발생한 겁니다. 실향. 그러니까 외부 요인에 의해서 중공군에 의해서 실향이 됐군요.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 부산으로 옵니다. 부산으로 왔는데 이제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이 탔죠? 아무 아는 사람 없는데 친구가 있네? 그래서 4명이 같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얘네들은 되게 불안정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어디? 화착간 안에서 살아가죠? 화착간이라는 건 어떤 불안정한 삶이겠죠? 아주 불안정한 삶이겠죠? 위태합니다.
화착간에서 살아가더라. 유유유. 자, 여기에서 이제 인물들을 따져볼게요. 화착간에서 광석이가 있죠. 광석이는 되게 외향적인 성격입니다. 얘는 외향적이야. 외향적이고 되게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이 광석이는요, 타양에서의 살 길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타양에서의 살 길을 나름대로 모색해요. 그래서 어떻게 광석이는 부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지냅니다. 그죠? 언제까지 고향 타령하고 살 거야. 그래서 부산 사투리도 쓰고, 때로는 부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눈, 이런 거 있죠? 함경도는 눈이 많이 오니까, 눈 얘기도 해주고, 뭐도 해주니까, 부산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나이인 두찬이는요, 어떻게 해요? 두찬이는 다소 소극적이고요. 얘는 좀 소극적인 그런 친구고, 두찬이는 어떤 거냐면 고향에 대한 집착을 합니다. 얘는 꼭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에 대한 집착을 해요. 우리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야. 여기 부산은 잠시 있는 곳입니다. 근데 광석이는 마치 이곳에 어떻게 해서 정착할 것처럼 사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래? 우리 고향은 따로 있는데 우리한테 잘하지 왜 거기 가서 부산 사람이랑 노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지요. 못마땅해요. 자, 요렇게 두 친구가 있다라면 요 두 친구에서 나가 있고요. 그 다음 누구 있어? 하원이가 있죠. 나와 하원이는 얘네들을요, 우리보다 항상 나이가 많으니까 의지합니다. 의지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광석과 두찬이는 나름대로 이 부산에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얘네는 어떻게 했어? 그렇게 하자면 얘네들이 걸림돌이 되죠. 광석이는 이 셋이 짐스럽고요. 두찬이는 이렇게 셋이 짐스럽습니다. 짐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광석이가 술을 마시고 화착간에서 잠을 자다가 늦게 일어나죠. 그래서 뛰어내립니다. 하나 뛰어내리고 둘 뛰어내리고 셋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 뛰어내리는 소리가 안 들려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뒤쪽에서 뛰어내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왁 소리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뛰쳐가려고 합니다. 그건 뭐야? 누군가 하나 사고 났다는 얘기잖아. 두찬이가 잡습니다. 가면 뭐 할 건데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서 좀 뒤늦게나마 갑니다. 광석이를 데려왔더니 어떻게 해서 팔이 잘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광석이가 되게 불안해지는 겁니다. 나 먹여 살릴 수 있지? 막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다가 다음날 죽게 됩니다. 다음날 죽어요. 그러니까 두찬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 이제 얘네들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해요? 광석이가 생각나겠죠? 죄책감이 나요. 왜냐면 두찬이가 광석이 옆에서 자고 있는 걸 알거든요. 근데 안 깨워요. 그리고 지만 내렸거든요. 죄의식을 갖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얘가 스스로 무리에서 벗어납니다. 무리에서 벗어납니다. 즉 얘가 뭐 했어요? 탈향해 줬군요. 했네요. 그러면 광석이 죽고 두찬이가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살 길을 모색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얘만 붙들고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살 길을 모색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떠나죠? 떠나려고 합니다. 얘도 탈향을 결심합니다. 결심할 거고, 이런 두찬이 떠나고 광석이 죽으니까 하원이가 나에게 자꾸 의지하고자 합니다. 의지하고자. 하지만 나는 하원이가 어떻게 써요? 오히려 짐스럽죠? 짐스러워 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었구나. 이거 받았니? 이거 지연? 여기.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얘는 고향에 대한 고향에 대한 감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똑 하면 울어요. 어휴, 고향 가고 싶어. 뻑 하면 울고 뭐 이런 애들이 얘였습니다. 이렇게 감상적으로 사는 애와 함께 내가 같이 산다는 게 되게 짐스럽겠죠. 그래서 나도 내일 떠나기로 한다라는 그런 얘기였군요. 그래, 이 전후 소설에 가깝긴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고향과 묶었으니까 전후 소설까지는 안 갈게요. 그러면 이 작품의 실제 한번 쓸 거 좀 쓰고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맨날 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진짜 내용이 뭔가. 가와 나가 연결됐는데, 가는 좀 많이 본 지점이고요. 나는 광석이가 죽기 전날입니다. 광석이는 사고 난 다음날 죽거든요. 거기야. 일단 가 한번 슬쩍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EBS 지점과도 일치하는 지점입니다. 중공군이 밀려온다는 바람에 그래서 1사후퇴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때는 실향인 거야. 이때는 실향. 중공군이 개입한다는 말 때문에 외부 요인 때문에 헤어지는 거니까. 무턱대고 배 위에 올라타긴 했으나 도시가 막막하던 것이어서 바다 위에서 우리 넷이 만났을 땐 사실 미칠 것처럼 반가웠습니다. 왜냐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지. 처음에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 얼마나 반갑겠어. 야, 너도 탔구나. 너도. 백한에서 하루 저녁을 지나 이튿날 아침에는 부산 거리에 뿌려졌습니다. 버려졌다는 얘기겠죠. 뿌려졌다 뭐 이렇게도 되고요. 넷이 다 타양 땅은 처음이라 마주 건너다 보며 어리둥절했습니다. 마을 안에 있을 땐 20촌 안팎으로 남아 서로 아저씨 정도? 아저씨 조카 집안길이었다는 것이 이 부산 하늘 밑에선 새삼스러웠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먼 친척이니까 그렇게 뭐 친밀감이 없었는데 부산에 왔더니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먼 친척 관계도 막 의지가 됐어요.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이야, 우리 넷이 떨어진 날은 죽는 날이야. 죽는 날이라니까. 일종의 복선이죠. 광석이의 대사입니다. 그죠? 광석이가 결국 떨어져 죽게 되죠. 복선입니다. 광석이는 몇 번이나 되풀이하며 짓거리곤 했습니다. 이럭저럭 한 달쯤 무사히 지났습니다. 한 달까지는요, 얘들의 우정은 대단했습니다. 먹는 것도 서로 나눠 먹고 난리가 칩니다. 왜냐면 곧 돌아갈 거니까 여기 있는 동안만 잘해보자 해서 아주 친했어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거 못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이가 많았던 광석과 두찬이 먼저 살 길을 모색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행을 안 하고. 한번 볼게요. 이럭저럭 한 달쯤은 무사히 지났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갈 날은 갈수록 아득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어졌어. 이 한 달 사이에 두찬이는 두찬이대로, 광석이는 광석이대로 남모르게 제각각 다른 배포가 서게 된 것은 배포랄 건 없지만 그들을 탓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인식하니까 무리 중에 나이가 많은 광석이는 광석이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야지, 두찬이는 두찬이 나름대로 뭐라고 살아야지 서로 얘기는 안 하지만 지네끼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사리 고향으로 못 돌아갈 바에는 늘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다. 달리 변통을 취해야겠다. 두찬이와 광석이는 나머지 셋 때문에 괜히 얼매여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찬이는 광석, 나, 하원 때문에 괜히 얼매여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광석이는 두찬, 나, 하원이 때문에 침스럽고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자연, 우리 사이에는 차츰 대면해지고 흘끔흘끔 서로의 눈치를 살피게 됐습니다. 사이가 좀 멀어지기 시작했네요. 광석이는 애당초 주책이 없다 할까? 주변이 있다 할까? 벙덤벙 토박이 반원들과 어울려 막걸리 사발이나 얻어마시곤 했고 주변 좋게 보탬을 해서 북쪽 얘기도 해 쌓고, 야, 우리 함경도에는 눈이 어떻게 온 줄 알아? 어마어마하게 와. 이런 얘기도 해주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 애들은 눈을 그렇게 본 적이 없으니까 야, 진짜로 발목이 빠질 정도로 와? 이런 거 물어보겠지. 그러면서 친밀감을 갖는 거야. 이렇게 며칠이 지났을 땐 어느덧 반원들은 나나 두찬이나 하원이와 달리 광석이만은 오래전부터 사귀어온 친구처럼 손을 맞잡고는 사교성 참 좋네. 나왔나? 오냐, 너 형님 여전하시나? 부산 사투리인가 봐. 이거 성주한테 해달라고 그래? 이식 버르장머리 못 쓰겠다. 누구 보고 형님이라고 하노? 자네 언제부터 이거 성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거? 요새 세상에 왜 이래너니 농담조로 수인사가 오락가락했답니다. 그러니까 광석이가 부산 사투리로 지가 내가 형이니 네가 형이니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나나 두찬이나 하원이는 광석의 이런 꼴이라고 했으니까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멀끔히 남 바라보듯 바라봐야 했습니다. 재수없기도 보이고, 아니, 왜 우리를 놔두고 쟤네들이랑 친하려고 하는 거지? 쟤 뭐야? 뭐, 재수없어. 뭐, 이런 정도? 그 다음 나옵니다. 어디. 화착간에 누운 광석이는 또 하원이를 향해 좁쌀 영감처럼 짓거렸습니다. 자, 길을 다녀도 마 점잖게 다녀. 나이가 좀 많다고 해서 거의 요즘으로 하면 꼰대. 뭘 그리 음식점 안에 막 기웃기웃 하냐, 창피하게 촌놈 티내냐, 뭐 이런 거. 고구마를 사 먹으면 고구마만 먹을 거지 손가락 왜 빨아 더럽게, 뭐 이런 거. 일판에선 일할 때는 좀 똑똑히 좀 놀지. 밤낮 토박이 반원들에게 놀림감만 대지 말고, 아유 좀 이렇게 좀 빠릿빠릿하게 돌아다녀. 부산 애들이 너 무시하잖아 임마, 이런 거. 외투 호주머니에 두 손은 노상 찌르고 털모자도 뭘 그리 꽉 눌러 쓰냐. 항상 주머니에 손 넣고 있나 봐. 아, 손 좀 빼고 막 이래. 그러니까 꼰대야. 주둥아리에 나는 막 잔뜩 노근가리 졸라맸냐. 말도 좀 하고 새끼야 부산 애들이랑, 뭐 이런 얘기. 부산서 그렇게 추워서야 이북에서는 어떻게 견디냐. 너 혼자라면 모르지만 괜히 너 때문에 막 우리 새까지 망신하잖아. 망신을 하지 않냐. 그렇잖아도 반원들은 우리 넷을 사촌끼리처럼 여기는 반 아니냐. 하원이는 통 말대답이란 없고 어느새 나는 잠이 들었습니다. 야야야야 깨깨깨 화차 빨리. 화차 문을 드르르 열었을 땐 낮은 바라크 지붕 너머로 환히 널려있는 부두 불빛이 모로 움직였습니다. 벌써 4부도 앞이었습니다. 아마 거기에 뭐 1부도, 2부도, 3부도, 4부도 이게 체크 포인트가 있나 보죠. 근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4부도면 조금 기차의 속도가 좀 붙은 거야. 원래는 좀 기차가 속도가 덜 있을 때 내려와야 안전한데 속도가 좀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차가는 쪽으로 훌쩍 뛰어내렸습니다. 차가운 축축한 자갈돈이 손에 닿았습니다. 뭐 소리가 내렸겠죠. 엉거주춤하게 일어났을 땐 저만큼 앞에 누가 뛰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각각 지금 뛰어내리는 거야 지금. 정신을 차리고 몸을 바로 잡았을 때는 어기정 앞사람이 일어나고 그보다 더 앞에 누가 또 뛰어내렸습니다. 어느새 그럼 셋 뛰어냈네. 나 뛰어내렸고 앞에 하나 두 명 떨어졌으니까. 어느새 차는 삐그덕거리며 커브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분명히 저만큼 훌쩍 뛰어내리는 소리가 또 났습니다. 무엇인가 휙 부딪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오싹 잔등이 찬 기운이 나자 광석이 소리다. 앞으로 끌려가는 소리다. 그러니까 기차에 지금 손이 끼어서 끌려가는 거야 지금. 씩씩 지끄덕 시뻘건 불빛이 까만 하늘에 기관차 머리끝을 선명히 내솟구쳤다가 다시 어둠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칠흑의 어둠 속에서 누가 내 허리를 움켜잡았습니다. 두찬입니다. 어느 어두무레한 저쪽에서 평등한 외투가 너풀거리며 비트적 하원이가 달려왔습니다. 곁에 와서는 여전히 포켓 속에 두 손을 찌른 채 멍청이 서 있었습니다. 놀라고 무섭고 하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지금. 나는 후다닥 그쪽으로 내닫기 시작했습니다. 야! 흠칫 돌아봤을 때 두찬이는 외투 포켓에 두 손을 찌른 채 외면을 하며 어디가? 당연히 구하러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땡땡땡땡. 어디 가냔 말이야. 가면 뭐 할 건데? 뭐 어째? 내버려두고 우린 우리대로 가자고. 거기 가면 뭐 한담? 얘도 저렇게 떨어졌을 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도 할 수 없잖아. 다시 힐끗 내 편을 전내다보며 마음대로 해. 올라오고 말란 말고. 두찬이는 그냥 반대쪽으로 저벅저벅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와그작 자글떡을 밟고 가는 두찬이 발작 소리를 한 발짝 아작 씹듯이 들었습니다. 하원이는 흑흑 목을 놓고 느꼈습니다. 내 곁으로 와서 내 팔소매를 비틀어 움켜잡으며 광석이 쪽으로 끌었습니다. 자, 그러고서 쓰러지고 나서 이제 데리고 갑니다. 두찬이는 어디로 가냐면 그대로 바깥으로 가요. 그리고 하루를 안 와요. 근데 이제 얘가 기절했다가 이제 정신이 깨요, 광석이가. 그러면서 뭐라냐면 물어봅니다. 야, 여기 보니까 2명밖에 없으니까 두찬이 어디 갔어? 했더니 내가 안심을 시킵니다. 그냥 밖에 나갔어, 일하러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밖에 나가서 두찬이는 뭐 하냐면 광석이가 죽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 정도 떨어졌으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좋은 곳 갔다는 둥, 뭐 한 둥 이런 얘기 쭉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네 문제 한번 슬쩍 풀고 그 다음에 이청주의 눈길로 갈 테니까 그 네 문제 한번 슬쩍 풀어줍니다. 지금.
뭘 쉬어요? 저는 아까부터 계속 쉬지. 너무 죽겠다고 죽겠어요. 자, 달 향에 실렸다면 조용히 해, 이씨. 그 다음 건 뭐냐면 이청준 작품에 뭐가 실렸어? 눈길이 같이 실렸어요. 그래서 눈길이라 네. 자, 이것도 전체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요 부모에게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 집은 못 사는 집이 아니었어. 원래 잘 사는 집인데 형이 술과 노름하면서 다 재산을 날려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써요? 자수성가해야 돼. 나는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자수성가를 했거든요. 혼자 열심히 고생해서 알바하고 하면서 학교 다니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노인에게 빚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이 해준 게 없으니까 부모야. 심리적인 거리감이죠. 부모가 해준 게 없으니까 나도 해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인은 내가 자식을 키우는데 제대로 뒷바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은 아들에 대한 죄의식을 갖습니다. 아들에 대한 죄책감을 가져요.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죠. 그래서 거기서 죄책감을 갖습니다. 나는 노인에게 받은 건 없지만 매년 매달 용돈도 주고요. 그 다음에 이가 아프다면 이해하라고 틀리하라고 돈도 주고요. 그 다음에 노인은 또 치질에 걸렸죠. 그래서 치질 수술하라고 돈도 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빚이 없고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나를 낳아줬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답은 해줬다라고 생각하는 게 납니다. 그런데 아내는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왜 내 남편이라는 놈은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르지? 그거 너 나쁜 놈이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아내가 나와 노인을 화해시키기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서 아내가 가서 내가 네 엄마래. 네 어머니께서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이렇게 하면 싸움만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노인의 입에서 직접 얘기를 해서 듣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계속 물어봅니다. 그때 눈이 왔을 때 남편이 서울 갈 때 엄마 심정은 어땠어요? 어머니 심정은 어땠어요? 마음이 찢어진다는 둥 어떻게 하고요? 바깥에 눈이 내리더라. 밖에 나갔더니 아들의 신발이 있더라고요. 눈이 맞으면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잘 품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다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인기척이 나서 어떻게 했어? 그 신발을 꺼내서 곱게 놨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냐면 나오자마자 엄마가 새벽에 떠나야 되는데 눈 맞고 있고 신발이 옆에 있는 거야. 그럼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눈도 안 맞으시고 신발 신고 가고 엄마는 계속 뒤따라갑니다. 아들이 갈 때마다 눈이 오니까 어떻게 해서 발자국이 나죠?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해서 손잡고 가고 이럴 순 없으니까 그 뒤에 따라가면서 그 발자국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같이 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아내는 그때 심정, 그 다음에 버스를 탔을 때 뒤도 안 돌아보는 남편을 봤을 때 그러니까 애 아빠를 봤을 때 어땠어요? 참 야속하기도 했지만 어떡하냐? 내가 한 일인데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마음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노인은 어떻게 써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 돈을 줬던 그거 틀리하라는데 왜 틀리 안 하셨어요? 했더니 돈 모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치질 수술하라는데 왜 치질 수술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지? 어차피 죽을 거. 그렇기도 하고요. 어차피 죽을 거. 그렇기도 하고 노인은 뭐냐면 나도 늙었지만 여잔데 어떻게 엉덩이를 다른 남자한테 보여주겠느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이유가 이제 아내는 궁금한 거야. 도대체 돈을 왜 모으세요? 했더니요. 지분 개량 사업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더 불편합니다. 그거 봐, 돈 달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 지분 개량하는 건 이유는 왜 그러지? 아들이 나중에 지분 개량하라고? 그거 아니 뭐지? 아니 사람들한테 욕먹는 걸까 봐. 그렇죠. 엄마가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를 거 아니냐. 근데 초라한 집이면 어떻게 써? 이놈의 새끼 서울에서 성공했다더니 지 집은 서울에 있고 엄마는 이런 집에서 살게 했어? 이렇게 욕먹을까 봐. 또는 옛날에는 3일장 하면요.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거기서 같이 자고 3일간 있고 하거든요. 집이 너무 조그면 어떻게 했어? 조그마면 사람이 들어올 수 없잖아. 그런 거 생각해서 아들 욕 안 먹게 하려고 집을 넓히려고 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써? 나는 어떻게 써? 또르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겠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일종의 달콤한 슬픔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달콤한 슬픔 또는 뭐 달콤한 피곤기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달콤하다라는 건 바로 뭐겠어요? 바로 그치! 어머니의 사랑을 인식하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했어요. 그전에는 엄마는 나를 해준 게 없기 때문에 나한테도 할 말도 없을 테고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무한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그럼 왜 슬퍼요?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몰라보고 계속 이상한 일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머니에 대한 죄의식이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을 갖습니다. 자, 요게 전체 얘기다. 엄청 슬픈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체크해야 할 것은 나는 엄마를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 왜 그래? 나쁜 놈이라고 이보다는 심리적인 거리감을 표현한 겁니다. 정은이 뭐하냐? 또 거울 보고 또 아이고야. 아이고야. 또 눈썹 그려야지 이제. 저기 간 다음에 졸업사진 찍는 다음에. 또 까먹었잖아. 심리적인 거리. 이것도 심리적인 거리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멀다. 그 다음에 우리 전 시간에 아까 시하면서 했었는데 여기도 객관적 상관문이 나옵니다. 소설에서 객관적 상관문이 나왔는데 궁금하면 앞에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 뭐였냐면 바깥에 땡볕 아래에 있는 치자나무를 봅니다. 그죠? 햇볕 아래의 치자나무를 봅니다. 치자나무. 이거는 아주 불편한 거죠. 불편한 마음. 그 다음에 무덥고 게으른 매미 소리가 맴 계속 납니다. 요것들은 다 뭐냐면 객관적 상관문인데 나의 어떤 마음이냐면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입니다. 이러다가 또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뭐야 소희 눈곱대냐? 답답하고 괴로운 심리입니다. 영상 찍는데 그만. 나도 모르게 그만. 아니라고 하면 되지 왜? 아니에요. 아니긴 이미 다 나갔어. 너의 이미지 끝장이야. 자, 그 다음에 눈길. 어머니 입장에서의 눈길은요, 바로 뭐야?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죠. 엄마가 자식이 밟고 간 그 눈길을 그대로 밟고 옵니다. 그러면서 자식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네. 무한한 사랑. 그 다음에 눈길이 왔을 때 엄마 혼자 가야 되죠. 그죠? 어머니의 어떤 시련과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못난 아들의 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눈길은 서울에 갈 때 눈이 한참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자수성가를 하려면 험난한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자수성가 해야 하는 험난한 길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중간에 내가 집에 살짝 옵니다. 살짝 와요. 그걸 엄마가 알아요. 그래서 어떡하죠? 장롱. 그렇죠. 옷게. 지금이야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옷게. 그죠? 그 조개로 만든 그 자개장 있죠? 그런 게 부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이 집은 되게 엄청 큰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 집이 다 팔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그 옷개를 들고 다녀 엄마가. 그죠? 잘 놔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집에다가. 우리 아들이 오는데 밥 한 끼만 따뜻하게 먹일 수 있게 좀 빌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그게 자기 집인 양 하려고 옷개를 들어다가 마루에다 딱 놓습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와서 지붕에 이렇게 봅니다. 봤더니 사람의 흔적이 없는 거야. 그렇지 집도 다 나 없어졌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갔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엄마가 뒤에서 아주 모른 척하면서 집에 왔으면 들어가야지 왜 여기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들어갑니다. 근데 밥을 하는데 그 있잖아. 옛날 집 보면 집 들어가기 전에 이게 뭐야 마루 같은 거 있잖아. 거기서 밥을 먹는데 뒤에 옥개가 있는데 다 압니다. 이거 누가 갖다 놨구나 하는 걸 알아요. 되게 불편한 겁니다. 엄청 불편하게 먹고 왔어요. 엄마는 그렇게 밥도 차려주고 했다고 합니다. 엄청 슬픈 놈이었다. 자, 꼭 체크해 주시고 전후 소설은 뒤에 전쟁 소설이 나오면 그때 한번 연결할게요. 탈량 같은 경우는 전후 소설에 연결하면 되는데 여기는 고향과 연결돼 있으니까 거기다 오는 요걸로 마치고 그 다음 거는 어디로 갈 거냐면 어디로 가지? 40쪽으로 갈 거야. 40쪽으로. 그 전에 앞타임에서 뭐냐면 애호잠병서를 했거든요. 애호잠병서 했는데 그거 꼭 보셔야 돼. 뒤 두 장인 것 같은데.